수기 과정이 끝나고 남은 것은 권고안 작성. 작성위원과 지원단은 로비 식당 출입을 금하고 회의 장소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고 권고안 작성에 돌입했다. 밤샘 회의를 통해 수정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개별 작업은 4박 5일에 걸쳐 밤낮 없이 진행되었다. 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중단과 재개를 결정하는 문항의 결과가 오차범위 내로 나올 경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한 표라도 많은 지지를 얻은 입장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통계적 표본 오차를 벗어나야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있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체 워크숍과 법률분과 자문위원회의 법률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 연령별 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 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 재개와 중단 사이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정책 권고를 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오차 범위 내라면 건설 재개 중단 의견 분포에 1에서 4차 조사 간 추이 분석, 배경 변수 및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의 관계, 오차 범위 내의 차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또 471명의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에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로 산출하기로 했다. 다행히 양쪽 의견의 편차는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표본 추출 오차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위원회의 또 다른 고민은 양자택일. 어느 한쪽 편만 든다면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가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양측이 주장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권고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설문을 고려하고 건설 재개 측과 중단 측이 주장하는 각각의 대안들을 수집 분석하여 최종 설문지에 반영하였다. 재개 또는 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그 반대 측의 주장과 가치를 권고안에 담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아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통합과 상생의 권고안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0일 드디어 그 결과가 공개되기에 이른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도전을 정부에 권고,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 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에 정부는 바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등 주요 권고 내용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해결 방안 조기 마련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완 조치 권고까지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으로 높이 평가했다. 진지하게 수기 과정에 참여해 주셨고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